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래를 미래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이버 트럭이 보링 컴퍼니 터널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나타내는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올해 첫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보험 등록수가 기록된 것 같지만 첫 해, 첫 주 3,200 보험 등록수는 사실 아주 좋은 수치입니다. 이 보험 등록수라는 것 자체가 중국 내부 시장에 판매되는 수치를 의미하며 각 분기 첫 번째 주 그리고 특히나 연초 첫 번째 주에서는 대부분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주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첫째 주와 비교하게 된다면 220% 상승, 그리고 작년 첫 번째 주와 비교하게 된다면 51% 상승한 수치로서 상당히 양호한 수치고, 또 이 주간 보험 등록수 하나하나가 사실 크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충분히 좋은 수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체 트렌드이고 그 트렌드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 등록수 중에서 모델 3와 모델 Y 각 모델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고, 이 자료를 보게 된다면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 여전히 수출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테슬라 배터리 대표 제조 업체 중 하나인 파나소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파나소닉이 여전히 미국에서 세 번째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그 위치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클라호마에 건설하고자 했던 배터리 공장 계획이 취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려를 불식시켜 준 것이 파나소닉 북미 에너지 부분 사장인 알란 스완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파나소닉은 연간 50기가와트시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2031년까지 200기가와트시를 성취하고자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장 건설이 과거 취소되었던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에서 슬로우 다운이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둔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특히나 테슬라의 시장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테슬라 배터리 납품도 분명 중요하지만 자신의 고객사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 대부분의 배터리가 현재 테슬라 전기차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제품을 한 곳에 의지하게 된다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파나소닉은 더욱더 많은 회사들에게 본인의 배터리를 납품하고자 고객 다각화를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도 테슬라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지구에 존재하는 주요 시장에 모두 다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며 점점 더 많은 국가의 판매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국가에 의존할 때와 비교해서 훨씬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중국 정부 혹은 미국 정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 능력을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상태가 테슬라인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파나소닉 같은 경우 테슬라라는 한 곳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또 최대한 자기 나름의 고객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배터리 제조사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ATL이 37.4%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BYD가 15.7%로 2위,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13.6%로 3위, 그리고 4위가 파나소닉으로 6.5%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 1, 2, 3, 4, 4등까지 모든 배터리 제조사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 역시 과거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밝혔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배터리를 만들 것이지만 다양한 배터리 제조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배터리를 다
구매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현실화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주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원본도 이 다음 내용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110만 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46% 성장한 수치입니다. 110만 대의 전기차가 2023년 미국 시장에서 팔렸는데 그 중에 테슬라가 차지하는 전기차 판매량이 65만 5천여 대로 압도적인 수치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역시 전년과 비교해도 25.4% 판매가 증가하며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전기차의 절대적인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콕스 오토모티브 보고서 중에서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신규 차량의 재고 수치 변화와 공급 일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황색 선 같은 경우 2023년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인 재고 수치가 12월이 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2022년과 2021년과 비교할 경우에도 전체 재고가 아주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재고가 판매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공급일수도 2023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별 공급일수를 보게 되면은 미국 전체로 봤을 때 거의 70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낮은 브랜드가 토요타인데 이마저도 35일을 넘긴 모습이고 혼다도 40일을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공급 일수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 포드에서 전기차 판매량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 전기차의 절대적인 판매수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것마저도 고객에게 판매한 게 아니라 딜러들 주차장에 판매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포드가 판매한 F-150 라이트닝은 24,165대인데 딜러들 주차장에 앉아있는 F-150 라이트닝이 12,869대이고 무스탕 마하-E 같은 경우도 47,771대를 판매했다라고 했는데 주차장에 앉아있는 마하-E가 22,540대로 확인이 되며 포드가 2023년도에 판매한 전기차 55%가 사실 딜러 주차장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 포함 전체 공급 일수인데 그 중에서도 전기차는 훨씬 더 높은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떤 상황일까? 지금은 3분기에 나왔던 테슬라 어닝 자료입니다. 테슬라의 전 세계 시장 공급 일수는 16일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제공한 브랜드별 공급 일수 가장 낮았던 토요타의 반이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딜러도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실제 재고가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바로 26일수인데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압도적인 수치,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의 서쪽 주들 같은 경우 침투율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주들도 침투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 내륙에 위치한 주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침투율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높은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를 따라서 점점 더 침투율이 올라가게 되고 내륙까지 확장되게 된다면 미국이라는 시장 안에서도 아직까지 먹거리가 아주 크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자료는 전기차 재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푸른색 선 같은 경우는 내연차의 재고 일수를 나타내고 있고 내연차의 재고 일수만 보게 된다면 2023년 말 69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모델만 보게 된다면 113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방금 살펴봤던 테슬라의 공급 일수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6일이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113일이다. 이건 뭐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조사들은 전기차 시장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테슬라가 아닌 기업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기업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파산하는 기업도 계속 생겨날 것이고, 시장이 청소가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청소가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큰 수익을 전기차 부문에서 내고 있기도 합니다. 승자 독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제가 1,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을 하였는데, 바로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1, 2년 이후에 승자 독식이 찾아왔을 때 아주 큰 시장을 테슬라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테슬라의 주가 사실 작년 초와 비교하면은 지금 또 너무나도 좋은 주가이지만 그래도 분명 행보임은 맞죠. 그런데 미래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 그것도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는 테슬라 기업 전체로 봤을 때 결국은 조그마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서도 독식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부분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최고의 투자 기회였다라고 다시 해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 확실한데 주가가 거기에 받쳐주지 못하는 그 순간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주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걸 프라이스 페어티라고 하는데, 사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면은 전기차가 더 저렴한 시점은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처음에 구매 가격마저 오히려 전기차가 더 저렴해질 수 있는 시간이 2024년입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또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고, 또 어느 정도 추가 가격 인하가 2024년에 더 진행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마진을 희생하지 않더라도 이런 가격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이유가 리튬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으며, 이런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최종 전기차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톤당 10만 위안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리튬 가격이 조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장기 계약이 이 가격에서 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는 리스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재미난 내용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리스 비율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가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IRA의 7,500불 보조금에서 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조립해야 된다라는 조항에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판매보다 리스 비중이 더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고, 과거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파이낸싱까지 처리하게 된다면은 전기차 판매 수익뿐만이 아니라 파이낸싱 수익까지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다음 내용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정크에서 일론이 과거 마약 상태로 스페이스X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만 진행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무려 6년 전의 영상이죠. 그래서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월스트리트 정크 같은 곳에서 하니까 일론이 이걸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사실 딱히 특별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론의 말투 자체가 원래 조금 어눌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일론이 이 날 같은 경우 특히나 조금 더 정신이 없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에서 인류만에 2번 로켓을 발사시킨 게 이게 6년 전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고, 이 발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류 언론사에서 마약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새롭게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할 때 마약을 했다라는 형태로 사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 어떤 CEO가 며칠 밤낮을 새면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간담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일론에게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이처럼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서 CEO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또 최근 들어서는 디아블로도 조금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건전하죠. 이렇게 건전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마약했니 어쩌니 정말 좀 혐오스럽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 그럴까? 또 일론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곳에서 헛소리를 이렇게 절박하게 할까? 바로 이 자료가 모든 것을 말을 해줍니다.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연간 전체 광고 수입이 무려 50빌리언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예상치이긴 한데 이 수준이 10빌리언 달러도 되지 않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은 광고 매출 자체가 20%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박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기존 주인님들, 광고주들 눈치를 봐야 되고 X까지 그 시장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맛이 감은 상태다. 그래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원칙 같은 거 갖다 버린 지 오래다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계속해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판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파운데이션 판매 8차 웨이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밖에 X에서도 계속해서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X 공식 블로그에서 나온 내용이고 2024년에 성취할 내용 중 하나로 바로 피어투피어 페이먼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 간 혹은 기업에게도 직접적으로 지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 일론이 페이팔 전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지불과 관련된 서비스에 진입한다라는 것은 결국 금융시장으로 진입하겠다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고 더 크게 X를 모든 것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시작이 2024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그 밖에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브랜드 기아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 이름을 PBB라고 지어서 이제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뛰어넘은 차량들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약자입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 일부도 함께 보겠습니다. First PBV, the PV5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모델에 접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방금 로보택시까지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브랜드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언제 이게 시행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시행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포부 역시 의미가 있지만 과거에도 미래에 대한 포부를 많이 밝혔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이 많이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이고 조금 늦더라도 약속했던 말이 행동으로 실제 결과로 나오는 모습도 조만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 역시 비슷하게 혼다에서도 새로운 전기차를 런치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 시점을 2026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020년대 초면은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2026년 꼭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X에서 2023년 무려 96번의 로켓 발사를 하였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